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18일 오후 4시입니다. 경호 중에 심기경호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마음을 경호한다는 겁니다. 즉 마음이 편하도록, 신경질을 안 내도록, 짜증을 안 내도록 편안하게 하는 것을 심기경호로 합니다. 요사이 대한민국 안에서 국회의원, 무슨 요직을 지낸 사람, 심지어 장관 지낸 사람, 그것도 여당, 이런 사람들 중에 김정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모실 거냐. 김정은의 심기경호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김정은의 심기경호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구나 북한 정권이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말도 아닌 이유를 들이대면서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사실은 뭐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도 여당이 앞장서 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응해야 할 텐데 놀랍게도 여당이 또 여권 세력이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이상한 가치 전도라보다는 이게 일종의 분열 정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가 국회에 와서 강연하고 또 14적으로 행하는 한미연합훈련 맥스 선대를 문제 삼아 가지고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깬 데 대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태영호 전 공사의 강연을 대북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는 게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닙니까? 주적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면은 그것은 애국 아닙니까? 나라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주적에 대해서 우호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적 행위죠. 그러나 적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적으로 간주하고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뇌수에 이상한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피와 구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는 정도가 아니라 피가 구분을 거꾸로 해. 적을 동지로 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자가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 자가의 면역은 뭐냐면은 몸 바깥에서 병균이 들어오면은 면역체가 그 병균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 DNA 조작이 돼가지고 면역체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걸 말합니다. 병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상세포는 대한민국 세력이죠. 여당이 대한민국 세력을 공격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 편을 드는 이런 망국적인, 이건 국가자살입니다. 국가자살적인 사태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엽 의원은 외통위 회의에서 남북 간 신뢰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비핵화 검증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국회에서 태전공사가 기자회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예로 들며 남북 합의를 깨려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했답니다. 악마의 속삭임. 야, 여기 이제 악마가 나와 등장했습니다. 이왕
악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누가 악마입니까? 한반도에서 악마 세 마리가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악마입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숫자에서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한 500만 명 죽였습니다. 500만 명. 그 500만 명도 동족을 죽였습니다. 동족. 미국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요. 저 러시아로 쳐들어가서 중국으로 쳐들어가서 죽인 거 아닙니다. 동족을 죽였는데 대부분이 비무장한 동족을 죽였습니다. 비무장한 유대인 학살하고 똑같죠.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이 바로 파쇼입니다. 파쇼. 북한 노동당 정권이 그야말로 극우입니다. 극우 파쇼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 노동당 정권을 공격하는 정의로운 행동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했어요. 정의로운, 용감한, 그것도 정부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돈 되는 일도 아닌데 몸을 떼워서 전단을 보내서 북한 주민들을 깨어나게 하려는 이런 비장한 노력을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악령에 더 쉬워졌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겠죠.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평화가 모든 국민의 바람이고 살얼음 걷듯이 진중하게 해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이 시국에서 태전공사를 국회에 불러서 이런 걸 해야 하느냐고 말했답니다. 평화가 모든 국민의 바람이죠. 그러나 그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라 해야 됩니다. 노예의 평화면 안 됩니다. 공동묘지의 평화면 안 됩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건 죽은 자의 평화입니다. 산 사람의 평화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평화는 진실과 자유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 집권 여당에서 말하는 한반도 평화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게 김정은만의 평화입니다. 김정은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인권 문제 제기하지 말자. 이 한반도 전체에서 지금 동족이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데 대해서 인권 문제 제기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그것은 악마의 편입니다. 그게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악마의 속삭임. 다른 게 없어요.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가짜. 독재자를 위한 평화이고 한민족을 위한 비평화입니다. 비평화. 폭력이죠. 여기에 또 한술 더 뜨는 사람이 또 가끔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는 데 출연을 해가지고 국방부가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선들을 취소하지 않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이런 분이 통일부 장관을 했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세현 씨는 한때는 아주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변했는지. 그러나 돌변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야죠. 그럼 이 사람 이야기 듣는다면 북한 정권의 터집이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미연합 공중훈련 맥스 선더가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까?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하면 안 됩니까? 적인데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쟁 중인 상대인데 적대 행위를 해야죠. 그러나 남북 간에 맺은 정전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적에 대해서 적대 행위하는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형사가 살인범에 대해서 적대 행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더구나 정우영 특사가 김정은 만나고 오더니 김정은이가 한미연합훈련 양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공중훈련 시작한 지 일주일도 넘었는데도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 훈련은 방어훈련 아닙니까? 북한 침공훈련 아니잖아요. 또 연례적 훈련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트집 잡고 나온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까?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설명이 참 이렇습니다. 지금 맥스 선더 훈련에 대한 북한 군부의 반발이 굉장히 세게 일어난 것 같다. F-22 스텔스 전폭기가 나타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이성군도 사실은 군 출신이라면서 군인들은 판문점 선언을 보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긴장되는 일은 별로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강한 저항이 일어났다고 읽혀진다. 아니 이게 지금 북한의 현역 군인들이 무슨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있습니까? 판문점 선언을 보고 이제 긴장이 해소됐다고 생각했는데 긴장이 일어났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한미군 공군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긴장이 일어났습니까? 북한 군인 입장에서 북한 편을 들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성군이 음중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앞으로 간단치 않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음중이라는 표현을 쓰든 말든 그게 무슨 우리가 존중해야 될 표현이 되겠습니까? 북한이 하는 말에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음중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야 우리가 조심하자. 그래서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는 경고도 잘 하던데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고 좀 해야 한다고 문정인 씨 편을 들었습니다. 문정인 씨하고 지금 문재인 두 사람은 이중 플레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정인 씨가 특보라는 자리를 망각하고 한미동맹도 언젠가는 없어져야 된다 등등 이야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경고하고 며칠 있으면 또 그런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송영무 장관이 브룩스 유엔사령관을 만나가지고 B-52를 전개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없고 원래부터 B-52는 오지 않기로 돼 있었는데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파면해야 되죠. 파면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문정은 콤비 플레이를, 이중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당이 또는 집권 세력이 종합을 하면은 완전히 주적 개념도 사라졌고 피하 식별 기능이 이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하 식별 기능.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보지 않겠다면은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을 탈퇴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 또 그 북한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반국가단체로 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헌법 4조를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고 명령함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북한 주민들까지 해방시켜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즉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헌법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그것을 집행해야 될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 또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따라서 공직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드시 적으로 봐야 합니다. 적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민족 공멸의 핵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핵을 가진 적을 적으로 보지 않고 핵을 가진 적을 적으로 보려는 사람을 적으로 보는 이런 현상이 지금 집권 세력의 가치관으로, 이념으로, 정책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세력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 적대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 국민들이 이것을 좌시할 수 있느냐? 없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진 생명, 재산, 자유가 북한 노동당 정권이 아닌 김정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세력이 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한 다음에 연방제 통일을 함으로써 그게 낮은 단계든 뭐든 연방제 통일을 함으로써 김정은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민족은 종살이하는 김정은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민족을 종살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관된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자유민으로 살 것이냐, 종살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종살이 안 하려면은 싸워야 합니다. 한쪽에 헌법을 들고, 한쪽에 진실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자유는 목숨을 바쳐서 싸울 만한 유일한 가치입니다. 자유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